공연자로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학교, 학원 등 알려진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인형극 공연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누구도 선뜻 떠올리기 힘들 만큼 국내에는 인형극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신진 인형극인 양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2명의 선생님과 26명의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형극의 미래로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꼬맨 다음에 이렇게 뭐 연결해서 그러면 파진 부분은 이렇게 남겨두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하고 얘를 연결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이제 파질 거니까요. 오늘도 질문이 끊이질 않는 작업실. 네네. 요거를 바로 꼬매는. 우성 씨와 지혜 씨는 춘천에 있는 인형극장 오늘의 멘티입니다. 저희 멘티들은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인형극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인형극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인형을 만드는 기초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춘천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을 인형극의 세계로 불러들이기 위해 작년부터 인형극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형극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을 창의 교육생으로 선발해 멘토링과 특강을 진행하고 6개월간 별도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창의 교육생들은 이를 활용해 인형극 공연을 만들어야 하죠. 아무래도 인형극이 처음이다 보니까 인형 만드는 법에도 선생님께서 많이 초점을 맞추셔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인형극의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처음 접해보는 그 인형극이라는 장르에서 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파트들을 알면서 내가 나중에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저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좀 선택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우는 장르, 인형극의 재미를 느끼고 들떠있는 창의 교육생들. 그만큼 아직까지는 모든 게 낯설기에 종종 실수를 합니다. 아, 야! 마음이 너무 앞섰을까요? 야, 그거 겉에 묻잖아. 어디필카랑 괜찮아? 인형을 만들던 잠깐만, 지혜 씨가 잠깐만.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아니 너 오빠 걱정하지 마. 아니 인형이 걱정돼서 그래. 아니 내 손. 야, 거의 벌집이잖아. 아니 이렇게 뒤이어 많이 바느질을 하기로 한 우성 씨가 황급히 닦아보는데요. 살살 했어야지. 야, 이거 바느질 어떻게 해 나중에. 선생님. 아주 역시 간단하게 믿을 했어요. 사람은 멘토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본드를 얘가 거의 뭐. 아니 이거 지금 빨리 하면 금방 돼. 나중에 그래요? 힘들고. 응. 그럼 지금 해야겠다. 여기 다 넣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해야겠다. 다 본드예요. 지금 이게 본드가 엄청 묽어요. 이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묽은 거는. 쫀득쫀득한 건 이 제품이 나온 지 오래됐다는 얘기야. 오빠 빨리빨리 바느질 바느질. 그럼 이게 새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그렇죠. 빨리 그치, 그치. 바느질. 최신에 나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좋은 거란 얘기지. 아 이렇게 잘라. 저희가 이제 위에 목이나 이거 달 때 이제 이쪽이 너무 이렇게 천이 덜렁거리지 않게 이 스펀지랑 이 천을 조금 봉합시키려고 본드를 좀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때 말린 다음에 저희가 목을 붙이고 하는데 울렁울렁한 아시다시피 이제 본드가 너무 많이 칠해져서 마르기 전에 빨리 꼬매려고 최대한 빨리 꼬맨 상황인데 지금 본드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잘 안 꼬매졌어요. 이게 지금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벌집처럼 이렇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사실 스펀지를 다루는 거, 칼을 다루는 것도 힘들어 했었거든요. 일단 각도나 방법도 잘 몰랐었고. 근데 만들면서 아주 작은 게 나와도 기뻐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인성을 완성하고 이러면서 인형의 기초도 배우지만 인형에 대한 애정도 쌓이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직접 인형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형과 친해지는 창의 교육생들. 2022 인형극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에서는 멘토진이 12명이나 되는 만큼 배우는 인형극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저희 팀은 연희를 기반으로 인형극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형극뿐만 아니라 콘서트, 사물놀이, 무소, 전반적인 연희에 관한 모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덜미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전통 인형 남사당 놀이의 덜미 만들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고 어디를 구동할 것인지 자기들이 그림을 통해서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첫 번째 인형 무조건 덜미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드는 덜미 인형이지만 뚝딱뚝딱 열심인 현기 씨와 동현 씨.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자신의 덜미 인형을 만들어 본 두 사람이 오늘은 스타일을 바꿔 다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좀 이거 철사해서 바로 그냥 여기서 휘었어? 아니요. 그거 한쪽 이렇게 휘어놓고 네. 한쪽 먼저 90도로 휘어놓고 넣어서 이제 남부터 반대쪽. 아예 한쪽 아니면 이거 한쪽을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시키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아니다. 90도로 휘어서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테이핑했다. 한쪽만. 두 번째 게 낫겠다. 덜미 인형인데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팔만 지난번에는 움직이는 걸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눈이랑 이렇게 팔 이렇게 구동시키는 걸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 들어가려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물어가며 조금씩 덜미를 완성해 나가는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공연 예술을 해왔지만 인형극을 배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형극이라는 거를 이제 학교 수업에도 따로 없고 어떻게 어깨 너머로 이제 워크숍 이렇게는 들었었는데 좀 이번 창의인재 동반 사업 자체가 전문적인 이제 멘토님께 이제 딱 거의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 좀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고 직접 인형을 깎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연극이나 뮤지컬은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겪어보고 이랬었는데 인형극은 이런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 창의인재 이걸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기 씨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인형극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형극 전문 교육기관이 없다는 게 큰 이유일 텐데요. 한국에서 인형극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공식적인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인형극지에서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형극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형극을 배우려면 그 활동하고 있는 인형극단에 직접 입단해가지고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배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경기도 부천에서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친 면이 여기 붙어서 손으로 눌렀을 때 그게 풀 역할이 되게끔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도 붙여니까 일단 얘랑 얘랑 붙여줄 거야. 오늘의 멘토링 수업은 석고상 만들기입니다. 사람 얼굴을 본뜬 석고상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인형극과 석고상 만들기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깎기 위해서는 그 인형의 덩어리라든지 생김새라든지 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흙 작업으로 이제 석고상을 만들어서 덩어리 잡는 법, 그 다음에 그 부피가 되기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확장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이 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소조 작업을 거쳐 부피감을 먼저 익혀야 한다는 것이 이수정 멘토님의 방침. 소조 과정을 끝내고 지우 씨와 준섭 씨가 만들어낸 인형입니다. 인형을 만드는 데 있어 소조 과정은 멘티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2D가 아니라 3D 입체잖아요. 그래서 면 자체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힘이 필요하구나를 느끼고 있던 와중에 소조상을 만들고 각 면을 다 보면서 만드는 작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인형 제작뿐만 아니라 인형을 움직이는 연기에까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바로 인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형을 위한 뭔가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인체의 어떤 구조, 그리고 얼굴의 구조, 모양들을 더 기본부터 다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소조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소조 작업을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근육은 이렇게 생겼고를 보면서 조금 더 그 구조적인 골격을 좀 더 먼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베이스부터 착착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좋았고, 2022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의 멘토링은 대부분 이런 방향입니다. 인형극을 처음 배우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멘토님 각각이 생각하는 인형극의 기초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하죠. 인형극의 기초가 멘토링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형극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멘토링 이외에도 다양한 특강으로 보충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변유정 연출님의 특강이 있는 날. 이 인형이라는 이 오브제 자체가, 다양한 소재의 이 오브제 자체가 저는 몸의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연출의 몸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배우의 몸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게 바로 인형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멘토링과는 또 다른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의 창의 교육생들. 필기를 열심히 해가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학교 수업 시간 같네요. 어쨌든 공연 안에 들어오는 나로서 나는 바르게 서 있는가, 걷는가, 이거를 같이 해보고 싶거든요. 다양한 창의 교육생들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합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앉아 있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일단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봤을 때와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이 이제 시선의 차이 같은 거를 위해서 이제 바르게 서는 법, 그다음에 이렇게 무대와 객석을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위치를 한번 바꿔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이제 몸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하루 일과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디테일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멘토링과 특강을 통해 인형극에 대해 배워나가는 창의 교육생들. 이들의 1차적인 목표는 이렇게 배운 것들을 모아 공연을 만드는 것인데요. 창의 교육생들은 11월에 있을 공연을 대비해 창작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야 합니다. 공연을 3달 앞둔 지금 대부분의 팀이 결성되었는데요. 저희 팀은 김혜정, 오혜인, 김동안, 그리고 박예슬 이렇게 4명이서 함께 팀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 이름은 꿈틀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멘토링과 별개로
공연을 위해 자유롭게 구성되는 팀입니다. 꿈틀 팀은 조현산 멘토링 팀에 한 명을 더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고모 누워 있으면 고모 뭐해? 이게 되게 캠핑카 엿보는 것 같기도 하고 프레임이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장면들을 실제로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레임으로 진짜 가로로 눕히거나 팽으로 세우거나 뭐 약간 기울이거나 그 프레임 안쪽을 이용하거나 바깥쪽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인물만 사실적 더 저 두 인물만 사실적으로 인물이 조금 사실적이니까 어떤 배경에 나도 그 장면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또 잡아보니까 느낌 자체가. 저희 프로젝트 공연 작품명은 고모 어디가라는 작품이고요. 고모와 조카가 처음으로 만난 여름방학에서 처음으로 그 캠핑을 떠나게 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함께 어떤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팀원 중에 이제 예슬님이 조카가 새쌍둥이인데 3호 조카와 되게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고모랑 어디를 같이 떠나는, 갑자기 무작정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같이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런 이야기적인 즐거움을 잃지 않고 공동 창작으로 잘 만들어 보자가 최우선이었어요. 오늘은 꿈틀팀이 공연에 사용할 인형을 제작하는 날입니다. 다들 말없이 맡은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팔 깎을 때 여기가 2도 있는 쪽이 더 그냥 나는 큰 차이 없이 그냥 거의 똑같이 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거의 비슷한데? 이 친구 상박이 조금 더 긴 것 같긴 해요. 살짝 미세하게. 근데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고 거기에 손을 그냥 닿는 거예요. 멘토링 팀 그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은 점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한 멘토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창작자들을 길러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창작을 중심에 놓고 이제 멘티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멘티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각자 자기 창작을 하는 것으로 각자 이 멘토들의 그런 창작 과정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이 멘티들이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떤 경험들을 축적해온 경험들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대부분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멘토들에게 배운 것을 합쳐서 자기 창작을 해서 최종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이따 축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이제 창작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프로젝트 팀인 인스 주니어. 인스 주니어도 멘토링 팀 그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멘토님의 영향이 컸는지 팀 이름마저 멘토님을 따라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작품 제목이 시지프고 시지포스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시지프라는 귀여운 캐릭터가 언덕 위에서 반복해서 바위를 굴리면서 자기 삶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내용의 드라마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형을 시제작하고 있고 공연에 사용할 3인 조정 인형을 순조롭게 만들어 나가는 인스 주니어 팀. 그런데 팀의 연출인 영인 씨는 원래 무대에 설 계획이 없었다는데요. 사람 고백하고 사람 눈이 저를 주목하고 있으면 그냥 세상 밖으로 떠나고 싶어요. 무대에 서셔야 되잖아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 원래는 무대에 설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근데 저는 전공도 연출 전공이고 창인제 와가지고는 인형 제작을 하거나 스텝 파트 쪽에서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인선 대표님한테 fall in love 해버려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에 인간의 운명을 말하게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솔직히 고민 많이 했던 거는 이들이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연은 배우도 필요하잖아요. 과연 이들이 배우까지 잘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훈련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이 뭐 과연 뭘까 이래서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찾고 있죠. 관객은 이들이 연출가 3명이라는 거를 모르고도 공연을 봐야 되니까 뭐 재미있던 감동적이던 뭐 어떠한 성향을 띄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정확히 그 순간엔 배우가 돼야 되는 거죠. 인형극을 배우고 팀을 꾸리고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 각자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창의 교육생들은 조금씩 인형극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2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의 중심, 춘천 인형극장. 3일간 11개 팀의 작품이 펼쳐지는 있다 인형극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공연 날이니만큼 여기저기서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대극장에서는 낯선 팀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낯선 팀은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대적인 수정을 거쳤다는데요. 리허설을 보신 박혜경 멘토님, 공연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많이 괜찮아졌네. 완전 나간다. 예뻐 죽겠어. 그리고 있잖아. 전체가 다 잘 보이지. 그래요? 멘토님이 건넨 칭찬의 한마디에 결국 눈물을 보이는 우성 씨. 공연이 아닌 리허설인데 그 눈물이 그간의 마음고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도 수정 사항이 많아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배우들이라고 또 큐 들어가니까 딱 집중해줘서 다행히 리허설을 그래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함께 마음고생을 한 만큼 서로 돈독해져가는 낯선 팀. 코코극장에서는 꿈틀팀의 공연이 한창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을 점검할 수 있는 최종 리허설 시간. 부족한 곳은 없는지 팀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네. 그러게. 별은 없네.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공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억할게요. 괜찮아? 랜턴 참고 있어. 긴장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제작진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저희 번호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340 이 번호가 명왕성 행성 번호라면서요? 그렇다면서요? 나중에 이 캠핑카가 명왕성으로 변한다면서요? 세상에!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마다 든든한 한 팀이 된 창의 교육생들. 인형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배우는지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이어져 한마음으로 노력했기에 11팀 모두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합평회, 그리고 수료증 전달을 끝으로 2022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극으로 또 이 극이 아니더라도 저희 팀이 계속해서 뭔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발전해 가면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좀 오랫동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관객들한테 따뜻한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위로가 되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열심히 만들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즐겁게 잘 끝내자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입니다. 좋은 멘토님을 만나고 좋은 멘티들을 만나서 앙상블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22년에 그거 하나는 참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이었지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7개월.
배우가 아니었던 사람이 배우가 되고 재봉틀을 처음 만져본 사람이 인형을 만들고 인형극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형극인이 된 2022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 인형극인으로서 첫 걸음을 뗀 창의 교육생들이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See you on the stage.